통산 타율 3할 3푼 1리를 남기고 떠난 이 시대의 야구 천재 고 장효주. 네 번째 타석입니다. 1983년 28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데뷔한 고 장효주. 3할 6푼 9리라는 꿈같은 기록으로 시작된 그의 타율은 1987년엔 3할 8푼 7리까지 치솟으며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었다. 프로야구 선수 생활 10년 중 8년 동안 3할대를 유지. 한국 프로야구 30년 역사상 가장 높은 통산 타율로 기록되어 있는 3할 3푼 1리. 1992년 그가 은퇴하며 작성된 이 기록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깨지 못하고 있다. 높은 타율만큼이나 그의 활약은 대단했다. 데뷔 첫 해부터 차지한 타격왕은 3년 연속을 포함해 통산 4차례나 차지했고, 출루율 1위는 5년 연속을 포함해 모두 6차례나 차지했다. 오죽하면 장효주가 안 치면 볼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의 활약에 비하면 정규 시즌 MVP를 단 한 차례 받았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였다. 한국 프로야구 역대 타율 순위를 봐도 그의 실력을 알 수 있다. 양신이라 불리는 양준혁마저도 그의 타율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 쉽게 승부해서는 안 됩니다. 1사주자 1루아이로 원하는 방향으로 쉼없이 안타를 터뜨리는 그를 사람들은 정확한 타격을 하는 교타자라 불렀다. 보통 교타자들은 장타력이 떨어지기 마련. 하지만 장효주는 달랐다. 오른쪽 방향 넘기는 장효주. 네, 잘 치네요. 원하는 방향으로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원하는 만큼 쳐낼 수 있는 타자. 그런데 정작 그는 자신의 타격 비결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다. 타격의 비결은 연습이다. 그는 이 비결을 고교 시절 터득했다. 대구 삼덕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한 그의 야구 실력은 대구 상고 시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갔다. 가족 그리고 훈련밖에 몰랐던 시절이었다. 한창 놀고 싶은 나이. 그러나 그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연습하는 최고의 선수였다. 훗날 신들린 듯 춤추는 그의 방망이를 보고 그가 병뚜껑으로 타격 연습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얼마나 잘 치면 저런 얘기까지 했을까 싶지만 그건 소문이 아니었다. 훈련은 배신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고교 야구 대회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3대 대회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이 세계 대회의 통산 타율은 4할 7푼 5리였다. 대구 상고 3학년 때 제1교포 문세광에 의해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치러진 봉황대기 결승전. 국민들은 제1동포팀을 상대로 한 이 결승전을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의 한풀이장으로 생각했다. 이때 장효주의 홈런을 중심으로 대구 상고는 승리했고 그는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야구 스타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시절 그는 대학 최고의 투수를 만나게 된다. 최동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주눅들지 않았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천리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겠냐. 네. 프로야구에 들어와 둘의 대결은 더욱 극대화됐다. 최동원 대 장효주, 볼만한 구경거리가 되었다. 2번 타자 라이트 필더 장효주와 대결하겠습니다. 2번 타자 장효주, 왼쪽 타석 최동원 제2 1구 쳤습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던지지 못합니다. 첫탑 정영기. 피처 최동원. 둘이 마주한 타석은 총 76타석. 볼만한 대결입니다. 이때 최동원을 상대로 한 장효주의 타율은 3할 8푼 6리였다. 최동원의 통산 피안타율이 2할대였다는 걸 감안하면 엄청난 기록이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마는요. 자,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 이름만으로 위협적이었던 투수 선동열의 퍼펙트 게임을 무너뜨린 타자 또한 장효주였다. 당시 선동열은 장효주 전까지 20명의 타자들을 처리한 뒤였다.
왼쪽에 안타를 만듭니다. 좌중간 안타. 프로야구 최초의 퍼펙트 게임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순간이었다. 왼쪽 타자의 바깥쪽 승부를 걸어봤습니다. 좌중간 안타. 선동열 고개를 갸우뚱갸뚱 해보는데 그날 신문에선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조와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의 대결이라는 말로 숨가빴던 그 순간을 전했다. 최고의 타자란 무엇인가? 그는 한 타석 한 타석 쉼없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결과의 원동력은 결국 지기 싫어하는 성격, 자존심과 근성이었다. 사람들은 장명부와의 대결에서 그 일면을 보았다. 이 타석 역시 무안타. 오늘 세 번째 타석에서 공격합니다. 장효조 제2구 볼입니다. 장명보 제3구 쳤습니다. 파울. 소나기가 쏟아지는 인천구장. 몹시 굵은 빗방울이 인천구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심이 일단 경기 중단을 선언했고 양팀 선수단도 야, 이 정도 비면은 경기 못하겠다라고 조배가 타석에 남아 있었어요. 너무나 억울한 거죠. 제 6구 맞게 되는 장효조. 찼습니다. 라이트. 장효조의 근성을 읽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 산미 슈퍼스타즈와의 경기 중 호쾌한 안타로 기분 좋게 2루에 나간 장효조. 장효조가 아주 뭐처럼 힘있게 밀어댔는데요. 완전히 따라서 약 50cm, 1m 정도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다. 네, 지금 말이죠. 네. 재밌는 상황이 뒷사칸에서 벌어졌어요. 네. 2루타를 갖다가 친 장효조 선수가 말이죠. 네. 베이스에서 떨어진 상황에서 말이죠. 네. 네. 있는데 이영구 선수가 공을 감추고 있었어요. 네. 그 감추고 있다가 태그 플레이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아웃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말이죠. 네. 장효조 선수가 2루타를 치고서 세컨 베이스를 밟고 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영구 선수가 그 공을 말이죠. 외야수 레프트 필드한테 공을 잡아가지고서는 감추고 있다가 네. 베이스에 떨어진 상황에서 태그를 했다. 이러한 자신의 또 플레이에 대한 아주 판정 받아들여가지고 번복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장효조. 황석중 씨가 아웃 판정을 내렸어요. 결국은 그 이영구 유격수의 그 재치 있는 플레이 그것이 네. 지금 4대1 사실 3회 말에서 실점을 안 할 단 경우에 한 번의 석점 플레이도 점수는 절대 아예 허투루 않던 뚝심과 근성 그리고 자존심이 그를 독종으로 만들었고 최고의 타자로 만들어낸 것이다. 했는데 거기에 아웃당하고 나니까 상당히 그 운동장 분위기가 지금 가열되는 그런 기분. 단 하루도 고르지 않은 훈련으로 다져진 집중력과 타격감 그리고 타고난 근성과 뚝심으로 그 누구도 깨지 못한 불멸의 기록을 만들어낸 타자 장효조. 그러나 그의 야구 인생 후반부는 그의 기록만큼 화려하지 못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이 시작된 것이다. 프로야구 출범 이래 최대 트레이드 사건으로 불릴 삼성과 롯데의 대형 선수 막 트레이드는 양팀 주전 투수인 김신과 최동원, 간판 타자인 장효조와 김영철 등이 막 트레이드돼 삼성의 간판 스타 천하의 장효조가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 것이다. 연봉 협상을 위해 구단 사무소에 들렀던 장효조에게 돌아온 말, 갈 곳을 알아보라. 자신도 투정이 터지기 하루 전날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가 처음 몸담았던 팀에서, 그가 자랐던 대구에서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었던 장효조. 하지만 그런 바람을 접어둔 채 1989년 롯데 자이언츠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갔다.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다시 무언가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린 탓일까? 롯데로 온 그 다음에 생애 처음으로 타율이 2할 대로 떨어지고 만다. 하지만 이렇게 사라질 장효조가 아니었다. 원래까지 희망이 이제 그 1000게임 하려면 한 120개 정도 나가야 되고 1000안타는 한 45개. 뭐 기록이 뭐 중요한 것보다는 올해 한 해 어떤 그런 내 목표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젊었을 때 막 타격을 할 때 좋은지 몰랐거든요. 그게 뭐 제일 좋은 건지 모르는데
인정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알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좋은 건지. 지금은 좀 퇴색한 감이 없잖아 있는 장효조입니다만 유격수 1구 꺼져가는 방망이에 다시 불을 놓을 줄 아는 타자. 한물 같다는 세간의 평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는 다시 치고 다시 달렸다. 30 중반을 넘은 나이. 하지만 그는 그 옛날처럼 다시 수위타자 경쟁에 뛰어들었다. 학교 후배이기도 한 이종훈 선수와 한 타수마다 순위가 바뀌는 치열한 기록 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3할 4푼 7리. 장효조는 타자로서 자존심을 지켜냈다. 하지만 그의 고민은 멈추지 않았다. 남들보다 늦게 데뷔했기 때문에 남들만큼 프로 선수 생활을 길게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은퇴를 선택했다. 그에게 은퇴란 선수로서의 은퇴를 뜻했다. 코치 생활을 하며 지도자로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어 했던 그는 미국에서 2번에 걸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이때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의도하지 않았던 침묵 생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오라는 곳이 있어도 그의 이름값 때문에 아무 곳이나 선뜻 갈 수도 없는 처지였다. 선수로서 성공했던 것만큼 지도자로서도 성공하고 싶었던 그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다. 그의 열망이 야구장을 향해 가는 만큼 그의 몸은 점점 야구와 멀어져 갔다. 자신을 찾지 않는 야구를 애써 외면하며 보낸 암흑 같은 세월. 하지만 다시 야구계가 그를 원했을 때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심지어 그에게 주어진 일은 지도자의 자리도 아닌 스카우트라는 직책이었다. 하지만 그는 야구장에 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해했다. 그는 그렇게 뼛속까지 야구인이었던 것이다. 잠실구장을 호령했던 그가 전국의 고교 야구장을 찾아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다. 이대호의 가능성을 그 누구보다 일찍이 알아본 사람도 장효조였다. 2004년 당시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이대호의 성장 가능성. 그러나 그는 확신했다. 스카우트 생활은 짧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2군 코치를 하는가 싶더니 드디어 2011년 꿈에 그리던 감독직을 맡게 되었다. 2군이었지만 그에겐 그 어떤 팀 이상으로 중요한 팀이었다. 그는 지도자로서의 미래를 꿈꿨고 팀의 청사진을 그렸다. 오래 기다린 만큼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았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장효조는 선수들에게 모든 걸 쏟아냈다. 자신이 가르친 모든 선수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실력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원하고 바랬다. 야구의 전설 레전드 스타 베스트 10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그는 다시 잠실 야구장에 초대되었다. 한국 프로야구 30년을 빛낸 10명의 레전드 중 한 명으로 선정된 것이다.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한국 프로야구의 대표 선수로 인정받는 가장 명예로운 자리. 선수로서 맞이했던 최고의 순간과 최고의 기록, 그리고 섭섭했던 일들마저도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황홀한 자리였다. 하지만 그는 웃을 수 없었다. 어려운 고비를 지나 힘들게 올라온 명예의 자리였다. 하지만 암세포가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기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자리. 그는 레전드로서 세상의 박수와 환호를 묵묵히 듣고 있을 뿐이었다. 이것이 장효조 감독이 세상에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의 몸은 이미 회복하기 힘든 상태가 된 후였다. 간암과 위암으로 투병한 지 한 달하고도 이틀, 그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감독 생활은 채 1년도 하지 못했다. 길지 않았던 산 55년. 그 대부분은 야구장에서 보냈고 그 나머지 역시 야구를 생각하면서 보냈다. 오직 야구만 생각했기 때문에 최고가 될 수 있었고 오직 야구만 했기 때문에 더 외로웠던 사나이. 그는 이제 떠났다. 하지만 그의 기록과 모습은 지워지지 않는 전설로 남겨졌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3할 3푼 1리는 인간이 아닌 신의 영역으로 남겨진 기록이라고.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과 의지, 끝을 봐야 멈출 수 있는 투지와 신념, 그리고 오직 야구만 사랑했던 그 마음.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의 기록. 이것이 바로 장효조가 남긴 유산이다.